아, 안녕하세요. 8월 6일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폭이 좁게 거의 변동성이 없게 29K에서 지금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직전에서 보시면은 이제 30K죠. 30K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수렴시킨 다음 이탈해버렸고 이 박스의 중심값에서 지금 저항을 맞았잖아요. 많은 30K가 이메일 물대에서 물량을 모았던 애들이 저항의 기능을 하겠다는 걸 보여줬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파동이 임펄스가 아니라 ABC라고 생각을 해요. ABC.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WXY. 그러니까 요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한 번 고점을 찍으면은 어떻게든 물량을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시가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더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찍히면서 저가 생각할 때 한 번 튀어 올라가주는, 못해도 제일 중요한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기저기, 죄송합니다. 이 매물대에서 이 매물대, 박스죠. 박스 상단에서 꼬리 끝점에서 상단 레벨, 이 레벨 한 400대에서 500 정도까지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WXY 형태 반등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 결국엔 하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말엔 거의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죠? 이제 새벽이나 이제 아침 돼서 주봉이 마감되고 다음 주봉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과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 쉬시고, 근데 결국에는 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에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행보장, 어쨌든 고점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제 매수는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리 못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렇게 봐도 요 라인까지죠. 요 라인을 깨야 돼요. 분명 깨기 전에 이렇게 한번 튀어올 수 있어. 튀어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이 선을 닿을 때까지는 상방은 없다. 첫 번째. 그리고 이 선을 닿고 튀어올 수 있겠지만은 뭐죠? A, B, C가 되겠죠. 결국에는 한 번 더 떨어져야 된다. 깨야 된다는 거야. 이 선을 깨고 나서부터 만약에 알트라든지 현물을 모아 나가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런 파동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내가 지금 만약에 이런 위치에 비트가 이런 위치에, 그죠? 그럼 알트는 언제 모아야 돼요? 이때부터 모아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이 라인부터 이때부터 모아 나가는 거죠. 이때부터 분할을 모아가지고 길게 홀딩하면 이제 상승장이 올라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뭐냐면은 최소한 여기서 튀어 오르긴 하겠지만은 이 선을 닿았을 때 티어는 오를 거예요. 티어는 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받치고 튀어 오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O, A, B가 되는 거예요. 반등 B가 되고, 깼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현물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요 파동이 저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인버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4파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4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히나 매도압이 강한 경우에는 4파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이제 말 그대로 뭐죠? 이렇게 5번 정도 이제 인버스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만은 결국엔 실패하고 한 번 올라가요. 근데 그게 이게 1.13 수준에 그치고 다시 하나 들어가는 이런 모양. 이러면 보통 거의 이 파동이 거의 4파예요. 그리고 4파가 끝났기 때문에 4파 끝나고 5파 맞으면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이 시가 레벨 위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한 단위가 끝났기 때문에 조정장에 접어든 거고, 결국에는 이 선을 깨고 이제 깰 때까지 이제 결국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간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못해도 이 전체 폭에 대해서, 그죠? 뭐 618은 너무 많은 사람 기다릴 거기 때문에, 그죠? 일단 이 0.7위치 가격적으로 얼마냐면은 이 27K, 여기가 제일 중요한 라인이라 생각을 해요. 27K 라인 때, 여기 이 라인 때 이게 만약에 깨더라도, 제가 전에 깨더라도 여기 닿고 아마 꼬리를 달고 몸통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튀어 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W 파동이 되는 거야. W, 그 다음 T 올라와서 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 하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요거로 깨냐 마냐 가지고 계속 간을 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깰 것 같긴 한데, 살짝 깰 수 있지만 이건 좀 와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맞고 받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어디냐면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디야? 요 위치라 볼 수 있는 거죠. 요것도 보면은
한 사이클이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 끝났어요. 그죠? 끝나고 보면은 조종 자체가 뭐 이 선을 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조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굉장히 얕아요. 요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조종이 얕고 그 다음 이제 1, 2, 3, 4, 5잖아요. 4, 8은 깊고 사이즈가 크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요즘에 1파, 2파, 3, 4 이렇게 2파 자체를 예전에는 굉장히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 그냥 2파를 얇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초반부에서 오히려 행보를 이 전체가 결국엔 매집 과정이었던 거죠. 애초에 그냥 초반에 그냥 티를 안 내고 물량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이제 조종 기간을 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떨어지더라도 이런 수준으로 끝날 거라 생각해. 그리고 나서 수렴시키고 이 선을 한 번에 뚫어버리는 이런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 상승은 못해도 이제 이 라인을 향해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45K까지 한번 최소한 시도해 볼 수 있다. 근데 여기 왔을 때 이제 이 레벨에서 받쳐줄까 말까 가지고 이제 이게 A, B, C로 끝날지 1, 2, 3, 4로 만들어 나갈지는 이거는 당장의 얘기가 아니고 내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한 단위의 임펄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종장에 접어들었고 그 조종의 깊이는 굉장히 얕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동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 라인을 깨면서 얕은 ABC로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파동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못해도 이 파동에서 이게 상승 분위기를 주려면 1.618 정도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40K까지는 못해도 시도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물대의 거의 중심 하단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이 다음부터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속성을 가질지 말지는. 이게 못해도 내년까지 지금 한 6개월 정도에 제가 예상하고 있는 대충 흐름이고 어쨌든 롱은 잡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롱을 잡을 거면 못해도 이제 이 선이죠. 이 선 부근. 근데 이렇게 뻔한 자리에서는 세력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런 형태를 많이 줘요. 요걸 살짝 깨서 이탈시키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말아 올려요. 이 갑자기 음봉이었다가 마감되기 전에 갑자기 확 올려가지고 몸통을 지킨 척 해버릴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양봉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음봉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해서 요 라인을 한번 뚫어주는 이런 올라가는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면서 이제 이걸 깨내 마네 하다가 저는 살짝 깨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ABC 형태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큰 뷰는 굉장히 쉬워요. 큰 뷰는 어쨌든 뭐 현물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현물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렸다가 이 선 깨지고 나서부터 최소한 매물대로 쳤을 때 27K 밑으로 떨어졌을 때 27 밑에 이 밑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깬다고 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매물대라고 할수 얼마 22,000 이 정도? 여기서 요 정도 여기가 저는 바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깊게 조정을 주면 깊게 좀 여기고 얕게 주면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얕게 주면 25K 선에서 끝나겠죠. 이 수준에서 여기를 안 깨고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WXY에 지금 W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W 파동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현물은 못해도 이제 이 라인을 깨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8월 넘어가면서부터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조정의 깊이가 이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얕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맞죠? 1, 2, 1, 2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정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롱의 행보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롱의 행보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숏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1시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의 시도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한번 볼까요? 리플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플이죠. 리플의 경우에는 이제 1차 매수 자리까지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제 2차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여기까지 더 열렸긴 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열렸기 때문에. 근데 리플은 제가 봤을 때 올라가는 파동이에요. 리플은 그러니까 현물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투자를 해볼 만한
저는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은 해볼 만한 이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가 갈볼만 하다. 여기까지 열어두고. 아시겠죠? 이건 임펄스로 갈 것 같진 않고 WXY로. 여기서 1차 매수 자리라고 했죠? 여기 1차 매수 자리고 여기가 이제 1차 매수 자리고 맞죠? 여기가 1차 매수 자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2차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리플의 경우에는 분할로 모은 다음에 현물로 홀딩해 볼 만하다. 어디까지 홀딩할 것인가? 어디까지? 그냥 계속 가져가면 돼 그냥.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사실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직전 고점 부분 왔을 때 이 레벨이죠. X 파동 위쪽으로 왔을 때 익절을 단기적으로 익절이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브리핑에서 이거는 더 크게 봐야 돼요. 정말 장투로 볼 만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장투로 볼 만하면은 이게 물량을 이게 1파예요, 1파. 그리고 이게 2파예요. 이게 3의 1파예요. 지금 3의 2파의 과정이. 그래서 0, 1, 2, 3의 1, 3의 2. 그 다음 뭐죠? 이렇게 올라가요. 물량을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모았다 생각을 해요. 장투로 굉장히 좋아요, 리플은. 그래서 못해도 이제 1파에 이제 1.618이니까 뭐 이상으로 훨씬 더 큰 레벨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더 가능하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더 위에까지도 가능한 차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투하기 괜찮은 캔들이에요. 리플의 경우에는 길게 보면서 매매하는 거죠. 모아나가는 입장에서 지금 3의 2파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홀딩 해보실 만한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빅캔은 뭐라고 했죠? 빅캔은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저런 장투의 차트라기보다는 반등 파동에 그칠 가능성이 큰 캔들, 이제 큰 차트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뭐 반등은 가능해요. 반등은 가능한 차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디 있냐? DT 보시면은 저점이 일단 출발 상장했던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출발점이 깨졌다는 거 굉장히 좋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반등 파동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결국엔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올라간다고 해도 신고점을 뚫을 수 없다 생각하고 파동의 상태가 파동의 끝을 찍었어요. ABC로 끝을 찍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가도 1레벨에 못 뚫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초기에 만들었던 저항이니까 이제 500 여기가 제일 중요한 500 저항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장투하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얘도 한 번 더 떨어질 거예요. 얘도 이 매물 때라고 했죠. 여기 이 매물 때까지 생각해야 돼. 200원 200에서 빅캔 200에서 굉장히 수렴을 많이 했던 이제 코인이기 때문에 200에서 190 사이니까 대략 한 200 초반에서부터 190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을 때부터 이제 채널링 기준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 레벨이 중요한 키 레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수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가져가냐. 못해도 이제 여기 이 레벨 그러니까 280 정도까지 200 후반까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장투에 대해서는 파동 흘러간 걸 좀 봐야 되겠지만은 장투에게는 리플이 훨씬 낫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주말에는 지금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변동폭이 이제 어제부터 며칠 동안 뭐예요? 100틱 안에서 놀고 있죠. 매매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만약에 세력이 여기를 안 깨줄 생각이야. 그럼 결국에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한 걸 프랙탈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복합하게 떨어졌다 치면 이것도 이런 식 복합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비율을 상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위치적으로 본다면은 얘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은 이렇게 돌파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위치가 지금 돌파했다가 떨어지니까 이런 위치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튀어오른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빠졌을 때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 반복하는 과정이라면은 단순하게 그죠? 비율상으로 따지더라도 못해도 50보다는 50 언저리까지는 와야 되고 보면 이때는 어디죠? 상승 파동에 대해서 되돌림 위치 자체가 50에서 50을 깼잖아요. 50이나 50보다 살짝 밑쪽에. 못해도 50까지는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여기서 50이니까 못해도 얼마요? 50에서 50 밑쪽이니까 28,000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이 매물대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이는 매물대 여기. 이 매물대가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로 깨지 않고 단순한 어떤 이런 복합적인 조정으로 이 임펄스를 이어갈 생각이라면 여기서 중요한 라인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서 이렇게 올라가 보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와 다르게 임펄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어쨌든 조정을 끝내고 트렌드 라인 뚫으면서 임펄스가 나왔잖아요. 임펄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상태에서 만약에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서 튀어올랐어. 근데 이 선만 깨고 APC로부터 그쳤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빠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임펄스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X 파동을 그치고 O, W, X, Y로 결국에는 어쨌든 한 번이 더 떨어져가지고 이 레벨까지 와야 돼. 이 레벨 하단까지 와야 된다는 거래. 이 레벨 하단까지 깨냐 마냐가지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현물은 기다려야 된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물은 굉장히 어렵게 움직이고 있죠 요즘에. 이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때도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WXY, XZ로 이제 3중 조합 형태로 이제 트렌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보통 거의 한 70%, 80%는 WXY라고 하는 이제 이중 조합 형태로 끝나는데 3중 조합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꼬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못해도 이렇게 플랫 형태로 미달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시도해 볼 수 있다. 한번 상부적으로 이때 이제 임펄스가 아니라 ABC로 끝났다면은 결국엔 추가로 할 것인데 여기서 한 파동이 더 5분에서부터 이제 이 매물대 들어오면서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커버링이 아니죠.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한번 튀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튀어오르더라도 이게 이제 임펄스가 안 나온다면은 한 단위가 끝난 거에 대한 반등 파동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에는 거기서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실전 엘리트 파동 매매법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어찌 보면은 엘리트 파동은 굉장히 고급 이론 중에 하나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법들 중에서 뭐 나름 어려운 거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 입문하신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엘리트 파동부터 이제 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완전 기초방,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주식을 하거나 처음부터 이제 고인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입문 강의를 이제 오픈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많이 안 들었는데 주식도 이제 약간 분위기가 조금 이제 뭐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이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상품을 하든지 간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죠.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로 정말 길게 보고 매매할 수 있고 자본적인 여유가 있다면 나쁘지 않아요. 가치 투자하는 것. 그 기업이 뭐 당장 단기적인 어떤 실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뭐 다른 것과 연동돼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생각해 가지고 매매한 건 나쁘지 않지만은 이제 굉장히 텀이 길죠. 텀이 길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뭐 코인을 기준으로 매매 선물 거래 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소액의 자본으로 빠르게 가치를 이제 시들 불려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주식보다는 차라리 뭐죠? 이제 선물 거래 레버리지를 높여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어찌 보면은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빠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 투자의 단점은 뭐라고 했죠? 가치 투자는 정말로 이제 우량주들, 정말 가치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작년에 뭐 샀어요? 뭐 삼성 사고, 카카오 사고. 근데 심지어 그 카카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알고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샀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삼성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삼성은 여전히 이제 굳건하고, 맞죠? 뭐 와지조차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맞죠? 당장 이제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한 이제 가치 추산하는 것은 결국에는 큰 거대한 시장의 흐름이 있잖아요. 만약에 사이클이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 결국 우상향을 하겠지만, 이렇게 만약 이 사이클이 만약에 한 5년이고 조정장이 한 3년이고 5년이고 3년이고 뭐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근데 내가 하필 매매했던 시작 포인트가 여기 있던 거야, 만약에. 그러면 향후 3년 동안 물려 있는 거예요. 결국 크게 본다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면 그냥 묻어두고 기다려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존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진짜로 가치가 있는 이제 코인이라면은, 코인이나 이제 주식이라면은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요. 단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 단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뿐이고, 불려나갈 시드가 물려있을 뿐인 거죠. 그 차이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상승장이라면은 길게 이제 홀딩해 볼 만할 것이, 하지만은 이제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접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이클은 보통 몇 년이 돼요. 그 사이클을 매매했다면은 이제 상승장에는 굉장히 간단해. 그냥 천천히 그냥 모아 나가면 기다릴 때는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특별한 매매 방법이 없고, 그냥 그래서 난 이제 가치 투자했고 이제 좋은 정보로 선정할 수 있고 해가지고 잘 들어가서 수익 중이다. 근데 이 방법을 여기서 해보면 사봤자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죠. 이때는 그냥 기다리거나 팔고 기다리거나 숏 포지션으로 이제 해칭을 해두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현명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이클이 이제 도약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똑같은 매매를 해 나가는 거죠. 이때는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근데 더 크게 본다면 이제 결국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거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 파동을 이제 하락분을 다 맞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힘들 뿐이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저 가치가 있어서 우상향 하더라도, 그죠? 여기 잡는 거랑 뭐 여기 잡는 거랑 차이가 다르죠? 심리적으로. 여기 잡았으니 뭐 절대 내 평단 안 오고 가는데, 여기는 무슨 물려있기 때문에 나오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고, 막상 다시 오면은 이제 탈출하고 싶어 하지. 그죠? 근처까지 보면은 홀딩을 못해요. 여기 잡고 이까지 올라가는 거랑 여기 잡은 상태, 물린 상태에서 여기 왔을 때는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아예 그냥 사서 진짜 장투할 거면 묻어두는 거야. 그냥 묻어도 한 몇 년 뒤에 뭐 자식이 물려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하면은 진짜로 이제 성공하는 거죠. 이런 자잘한 파동이 얼매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맞죠? 그게 아니면은 결국엔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파동 단위로, 만약에 저렇게 큰 사이클, 너무 큰 사이클, 이런 어떤 몇 년 단위의 사이클이 아니라, 만약에,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5년 걸린다 싶다. 5년. 뭐 이 구간 매매 하더라도, 그죠? 파동이 있을 거 아니야, 파동,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럴 때는 롱을 치고 이럴 때는 숏을 치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쪼개가지고 그 파동에 맞는 구간만 딱 먹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인 분석인 거죠. 그죠? 욕심을 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복리를 불려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를 그냥 막 묵혀두는 게 아니라 복리로 이제 수익 내고 이제 다른 거 찾아가지고 또 이제 올라갈 거 있으면 또 타고, 이렇게 해서 수익 불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행보장이다, 조종장이다, 뭐 현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 이제 뭐 다양한 차트를 좀 보거나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제 실력을 좀 쌓아두면은 상승에 왔을 때 좋은 종목이 보이면은 들어가 볼만 하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일단은 한번 튀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못 뚫으면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왔을 때부터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죠? 저는 이게 올라간 차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종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소한 이 선을 터치했을 때, 터치하기 전까지는 올라가도 숏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선 터치하고 나서부터 반응이 나올 거야. 근데 쉽게 터치하고 바로 올라가 줄 것 같진 않고, 제가 뭐라고 했죠? 아마도 저거 깨면서 꼬리를 달고 깰 거야. 깨면 사람들이 다 팔기 시작하겠죠? 일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음봉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막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팔기 시작해서 숏을 모았어. 그때 갑자기 쫙 말 올리면서 다시 이 추세선을 지킨 척 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한번 반등해서 또 상단까지 한번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